현대의학에서 아직 완전한 해결법을 찾지 못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암입니다. 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는 암 환자들이 왔을 때 여기서 같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암은 전혀 손을 안 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또 예전에 이제 암 환자들 같이 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과정에서 살아나신 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뭐 조금 있다가 돌아가신다 그래갖고 오시는데, 여기서 이제 통증이 없어지고 잠을 자고 식사를 하시고 그런 정도는 됐지만은 결국은 가시더라고요. 가실 때마다 너무너무 제가 속상하고 안타깝고, 왜 안 되냐, 왜 도대체. 예수님은 그냥 싹 하니까 다 낫는데 나아라 그러면 낫고 그러는데 왜 안 되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손댈 일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는데, 요 10년 사이에 암치료법이 엄청 발달했어요. 아직 병원에서 도입이 안 됐을 뿐이지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또 우리가 암치료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2000년도경에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 수가 10만 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 2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기보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3분의 1 정도가 아마 암 환자가 될 것이다.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지금 삶의 그 환경을 바꾸지 않고는 개선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뭐 삶을 개선하는데 뭐 도시 환경을 바꾼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소중한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 분명히 이제 암 걸려서 고통을 받을 거고, 본인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졌어요. 3분의 1이면은 나도 암 걸린다고 봐야 돼요. 누구든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암 치료법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그 치료의 방법을 이 마을에 도입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첫 번째, 이제 오늘 우리가 실험한 것은 해독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해독 그러면은 뭐 독소를 빼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독소를 빼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몸속에 깊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체험한 가장 놀라운 것은 물의 힘이었어요. 물이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 그러면 차가운 것 같고 에너지가 없는 것 같죠. 불 났을 때 물을 부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되게 차가운가 보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물은 폭탄과 같이 엄청난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 물의 에너지가 오염되지 않은 좋은 정보를 가진 물의 에너지가 우리 몸속에 있는 에너지와 서로 동조해서 우리 몸이 회복되는 놀라운 효과를 제가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몸이 완전히 까려졌다 그러면 바로 온천을 가요.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물에 푹 담그고 푹 자고, 물에 푹 담그고 푹 자고, 대개 한 4나흘이면 완전히 회복이 돼요. 약을 안 먹어요. 약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의 에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몇 가지 이제 방법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 보셨던 그런 성분들이 주 성분이고, 거기에 이제 알파님이 만드신 퀀텀 에너지 리퀴드가 기존의 에너지를 굉장히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걸 사용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저걸 이제 계속 개량해서 하고, 오늘은 샘플로 10리터짜리를 만들었지만은 기본이 한 100리터짜리로 만들거든요. 100리터. 한번 만들 때 해서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긴급하게 준비해야 될 게 산삼약침인데, 항암약침인데, 항암약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법이 필요해요. 암세포를 제거하는. 세포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암세포만 따로 골라서 죽여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에서 나온 생약 항암제가 제일 처음에 알려진 게 천지산이라고 했어요.
천지사는 비소를 법제해가지고, 예, 원래 이제 3산화 비소가 일반적인데 6산화 비소로 만들어서 그걸 복용하면은 암이 치료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우리나라에서는 광물이나 생약을 법제해가지고 만드는 약으로 잘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또 약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약으로 나오기까지 한 10년, 10년, 최소 10년, 20년 막 이리 걸려요. 그분이 굉장히 이제 뭐 방황하다가 중국에서 만들고 있어요. 테트라스라는 쪽으로. 테트라스란 말이 육산화 비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한약방에서 그걸 법제해갖고 만들어서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비소는 아시다시피 독극물이잖아요. 독극물인데,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는 탁월하겠지만은, 암세포가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되게 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 생약제를 가지고, 특히 하버드대에서 엄청난 연구를 했어요. 하버드대, 존스 홉킨스대 이런 데서. 그래갖고 놀라운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천연항암제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식물에서 나와요. 그 성분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잘 알려진 게 겨우살이죠. 예, 겨우살이에 있는 어떤 성분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출해서 만든 약이 독일에서 나와요. 실제로 항암제예요. 항암제로 쓰이고 있고, 특히 유방암에 아주 좋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영지버섯이거든요. 영지버섯을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별로 효과가 없는데 그 영지버섯 속에 있는 어떤 성분이 항암 효과가 대단해요. 그 외에 이제 계속 몇 가지씩 나와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몇 가지 약재를 섞어가지고 항암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놀랍게도 전이암이 치료가 돼요. 온몸이 쫙 퍼지는데 그게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암 치료되는 게 한 15가지 종류가 다 돼요. 보통 항암제 하나가 한두 가지, 많아야 3가지 암밖에 치료가 안 되거든요. 15가지 치료가 되는데, 이분이 식약청에서 허가를 안 내죠. 왜냐면 생약이거든요. 한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추출해가지고. 왜냐면은 추출하는 방법이 되게 어려우면은 그게 이제 뭐 약으로 인정을 받는데 이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생약에서 이렇게 추출해갖고 그 성분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전임상 허가가 났다가 또 요즘 막 못하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사실 막 국회에서 막 데모도 하고 막 모임도 하고 그래. 근데 우리는 너무 쉽잖아요. 그런 거 갖다 그냥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데 뭐 허가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런 약재들이 수천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요. 테트라스도 일주기 맞는데 한 500만 원 해요. 약값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너무 비싸면 우리가 못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침 형태로 만드는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제 암세포가 발생하는 기전이 거의 이제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그게 어떻게 밝혀졌냐 하면 2가지 학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하나는 대사학이고 메타볼릭 사이언스라고 대사학 쪽에서 세포의 어떤 생성과 소멸, 세포의 발달, 분열 이런 쪽에 아주 구체적인 그 인자들, 유전 인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게 다 밝혀졌고, 그래서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세포 만들 수 있겠다. 이거로. 그 말은 사람 만들 수 있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공부가 되어졌고, 또 하나는 이제 후성 유전학이래.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학은 우리가 세포 하나에서 시작됐잖아요. 이 세포 하나에서 몸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유전인자들이 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암을 보니까 암이란 게 그냥 정상세포가 암이 탁 되는 게 아니더라. 줄기세포 단계에서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줄기세포에서 정상세포로 되는 거하고 암세포로 되는 유전인자의 발현 종류 다 밝혀졌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약제가 다 밝혀졌는데, 놀라웠게도 그게 전부 다 생약이에요. 전부 한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약이 완전히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단계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고 외국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막 항암제로 다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와인버그 박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앞으로는 생약의 시대다.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이제는 한약의 시대다. 근데 우리는 한약을 그냥 모르고 먹는 거예요, 모르고. 근데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단계에 쓰냐 하면은 줄기세포에서 배아줄기세포라고 해요. 배아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단계에서, 그러니까 토티포텐트, 전능한, 뭐로도 분화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줄기세포 차원에서 암세포가 아니라 정상세포로 분화될 수 있도록, 암세포로 분화되는 것을 막는 그런 한약재가 이미 다 밝혀졌어요. 안타까워. 우리나라에, 예, 전부 우리나라 약초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탕제를 해서 먹어갖고는 별 효과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줄기세포가 분화하다가 어떤 성분이 들어가면 그게 정상세포로 확 바뀌어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암세포 수술을 해도 줄기세포가 살아있는 한, 줄기세포는 절대 항암제의 영향을 안 받아요. 줄기세포가 살아있는 한은 암줄기세포라고 해요. 캔서 스템셀이라고 해요. 캔서 스템셀 이론이 꽤 오래전부터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후생유전학에서 말하는 유전자들의 역할, 이런 걸 쭉 분석하니까, 아, 암이 줄기세포 단계에서. 세포라고 하는 게 하나 만들어질 때, 하나의 세포가, 성체세포가 만들어질 때, 서너 단계를 거치거든요. 3단계 내지 5단계를 중간 거치거든요. 분화되기 전, 그 단계에서 이미 암세포로 분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11월 30일 날 하는 산삼약침은, 암세포를 없애는 항암약침이고, 그 다음에 또 산삼이 구해지면 그때는 줄기세포에서 차단하는 항암약침입니다. 저도 막 입이 건질건질해요. 무슨 약제인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완벽한 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성급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이미 다 밝혀진 지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약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약침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되게 쉬운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만들 때는 막 되게 힘들죠. 왜냐면 그 전날 와갖고 다 소독해야죠. 뭐 원용액에 다 담가갖고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을 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어치거든요. 수천만 원이 아니에요. 한 주기 1인분 30병이 수천만 원 쓰니까, 일반 그 서양의학에서는 수억이 더 되네. 그거를 이틀 만에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닙니다. 그 이제 정류방제. 약침은 우리나라 전통의 로법이라고 해갖고요. 그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 나왔어. 지난달인가? 한의사들이 산삼 약침을 쓰는데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맹물이 들어가. 그래갖고 막 사기로 고소도 하고 그랬었어요. 원래 맹물이에요. 네, 물에 전사한 거거든요. 정보만 전사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론만 나오면 얼마든지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딱 이제 암 환자 프로그램은 오면은 운동 기본이에요. 운동해서 몸에 근육이 정렬이 안 되면은 경락이 다 막히기 때문에 운동은 기본이고, 운동은 이제 우리가 하는 기천 기본 운동, 이거가 몸을 정렬시키는데 아주 대단히 최고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바깥에 큰 근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완전히 틀어졌을 때는 뼈를 붙잡고 있는 작은 근육이 이제 최고 관리자, 중간 관리자, 실무자 이렇게 나눠져요, 역할이. 실무자들 근육이 딱 굳으면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몸속에 있는 모든 실무자 근육들이 제자리를 잡으면 몸이 전부 정렬이 돼요. 몸이 정렬이 되면 몸이 지가 알아서 다 해요. 지가 알아서 다 해요. 몸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운동이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항암 효과가 나는 음식이 이제 쫙 나왔거든요. 놀라운 게, 뭐, 우리가 먹는 마늘, 뭐, 고추, 뭐, 후추, 뭐, 갓김치, 뭐, 파, 양파, 생강, 전부 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재료들이 쫙 분석이 돼서 위암에는 뭘 먹어야 되고 유방암에는 뭘 먹어야 되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합해 가지고 어떻게 맛있게 음식을 먹을까. 고기도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고기는 마침 일하시는 분 중에 염소 농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의뢰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재료가 농약하고 비료 안 쓴 거. 그런 것을 이 주변에서 이제 부탁해서 그분들이 그걸 생산하면 되죠. 그걸 재료로 해서 먹으면은 엄청난, 전부 약이에요. 음식이 전부 약이에요. 예, 음식 중요하고, 물하고 공기를 여기는 뭐 하늘이 우리한테 이미 주신 거니까 물하고 공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산삼약침, 그 다음에 뭐 오늘 만든 해독제, 해독이벽제, 예, 그 다음에 운동 중에서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이 운동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몸이 안 아픈 데는 이걸로 충분해요. 이것만 매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일 10시에 운동을 하기로 했거든요. 10시에 다들 오세요. 10시에 오늘은 간단하겠지만 이제 30분씩 우선 그래요. 우리 담배공하고 육합 기본 동작 그것만 해도 몸이 금방 정렬이 돼요. 근데 암 걸리신 분은 그거 갖고 택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필요하죠. 저는 선생님이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 이제 산 전문가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산 꼭대기까지 아픈 정도에 따라서 어디까지 걷고 어떤 방식으로 걷고 그런 것을 프로그램화해서 매일같이 가볍게 등산하고 산에 올라가서 명상하고 또 뭐 재미없으면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예, 그런 프로그램이 암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 반드시. 예,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는 암에 좋다는 많은 약들이, 많은 요법들이 있었는데 안 됐어요, 잘. 지금은 이제는 돼요. 이제는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100일이면 돼요. 100일. 이제 저는 안 해봤지만은 그쪽 선구자들의 경험을 보면은 100일이면은 그분들은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말기암 환자가 100일이면 거의 나아요. 그 원리가 그냥 이렇게 뭐 비방이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메타볼리즘, 에피제네틱스, 후생유전학과, 대사학 이쪽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가 뇌과학이에요. 뇌를 모르고 암을 치료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막 되게 헷갈리는 이유가 뇌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논문을 보면 막 전부 다 엄청 헷갈려 해요, 다들. 이런 것 같은데, 저런 것 같은데, 다들 그래. 근데 그게 뇌과학, 발생과 뇌과학의 이론이 딱 접목이 되면 그냥 쫙 해석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우리가 뇌과학 공부를 하고 내년에는 뇌과학을 좀 이렇게 풀어서도 하고 암요법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행스러운 게 이제는 이론이 완성이 된 거예요. 제가 이론을 완성한 게 아니라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런데 늘 헷갈려 했다가 그렇구나. 세포 하나에서 2개, 4개 되는 단계. 하나에서 2개 될 때 어떻게 2개가 되는가. 이걸 밝혀낸 거예요. 2개에서 4개 될 때 작동하는 유전인자가 달라요. 세상에. 예, 4개에서 8개 될 때 달라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세포가 없는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세포에서 분열이 되고 거기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있는 세포에서. 그래서 내 몸이 하나의 세포에서 몸이 됐잖아요. 여러분도 하나의 세포에서 몸이 됐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어땠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의 세포였어. 모든 인류가 다 된 거예요. 근원이 똑같아. 우리 모두의 근원은 동일한 하나의 세포였었어요. 하나의 세포. 세포 없이 세포가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은 몸이라고 생각하면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막 친근해지지 않으세요? 뭔가한테. 모든 인류가 하나의 세포였어요. 그렇게 됐어요. 이게 우리 몸에서 똑같은 원리로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의 세포. 그러니까 세포 있는 그 세포에서 이렇게 발현되는 거예요. 근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발현될 때, 이런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뭔가 내 몸과 다른 뭔가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될 때 변화되지 않게, 혹시 변화된 게 좀 있더라도 변화된 게 있으면 어때? 그냥 같이 살면 되지. 근데 더 이상 변화되지 않게, 그 원인을 제거하고 주기세포 단계에서 그걸 차단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T세포가 쫙 갔을 때 T세포가 암세포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어떤 화학물질들을 쫙 만들어내요. 화학물질들을. 놀랍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박사님이 올해 새로운 논문을 냈는데, 자기 주사 한 대만 맞으면은 모든 병이 한 번에 모든 암이 한 번에 싹 다 낫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분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주사를 놓으면은 그것이 어디 놓냐면 암세포에다 직접 놔요. 주사를 놓으면은 그걸로 암세포 주변에 T세포들이 많이 있대요. 갔는데 이 T세포가 눈이 멀어가지고 암세포를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 T세포가 눈 먼 거를 탁 튀어갖고 그 T세포들이 확 잡아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증식한 T세포들이 온몸에 쫙 퍼져갖고 전이된 암까지 다, 이제 이론적으로 논문이 나왔으니까 그 논문이 이제 어떤 약으로 나오려면 또 한참 걸리긴 하겠지만은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암을 다 알아차린 거예요. 암이 뭔지 다 알아차렸고, 어디서 어떤 단계에서 치료하면 된다? 근데 그게 더 놀라운 게, 더 정말 축복이, 생약인데, 한약이더라. 그 중에서 우리나라 한약이 최고 효과가 좋더라. 신기해요. 우리나라. 네. 겨우살이도 성분이 굉장히 다른데요. 다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소나무인가요? 소나무가 참나무인가? 참나무. 우리나라 참나무 중에서도 종류가 많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어떤 참나무, 그게 제일 효과가 좋다. 독일에서 그걸로 만든대요. 독일에서 시판돼서 나오고, 우리가 11월 30일 날 만드는 것은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건데, 그것도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임상 실험이 다 난 것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못 팔게 해서, 잘 됐다. 우리가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들고, 저는 그냥 이렇게 대충 공부만 할 테니까, 나머지는 마을에 오신 이 마을 주민들이 다 알아서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 내년부터 공부할 때는 여기 공부 안 한 분들 오지 말라 그럴까요? 그래서 아니, 왜냐면 뇌가 기본인데 뇌를 안 하고 다른 걸 공부하면. 그래서 오늘은 좀 뇌 공부가 조금 약간 지겨운데, 너무 중요한 핵심인데 좀 지겨워. 왜냐면 오늘 구조만 알아야 돼. 다른 거 신경 쓰면 머리 아파서 몰라. 뇌 공부하다 여기서 다 나자빠져요. 구조가 희한해요. 구조가 이렇게 막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면 이렇게 연결돼, 이 갔다가 이렇게 꼬부터했다가 각종 막 중첩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뇌 중에서 간뇌의 구조, 이걸 알아야 다음에 회로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어디서 뭐가 어떻게 만들어져갖고 이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근데 그것이 현재까지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전부 운동하고 감각했잖아. 몸 움직이는 것만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생각. 감정과 생각, 기억,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놀랍죠? 그래서 그 회로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에서 뭐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거는 잊어먹었어요. 그거는 이제 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야
그때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뇌관과 변연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뇌관, 그 다음에 대뇌 기저핵, 그 다음에 변연기 이 세 부분이에요. 이 뇌관하고 대뇌 기저핵 변연기는 조금 다르게 구분이 되는데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은 뇌관 변연계 대뇌 기저핵을 같이 볼 거예요. 대략 구조를 보시면은 항상 뇌는 신경관, 하나의 빨대, 대롱처럼 생긴 관에서 시작됐다. 관에서 시작되는데 세포가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증식을 해요. 두꺼워지고 굵어져갖고 쭉 올라온 거예요. 세포들이 자꾸 늘어났으니까 이게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줄기가. 지금도 우리들의 축수의 두께는 1cm 밖에 안 돼요. 1cm 밖에. 올라와서 갑자기 여기서는 되게 굵어져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이 속에 비어 있잖아요. 그죠? 중심관 비어 있고 이게 쭉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콱 맥힌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세포를 분열하는 유전인자가 발현을 안 하고 여기서 멈춰라는 유전인자가 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뻗어 올라가지 마. 그래서 여기서 멈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뻗어 올라가지는 않는데 세포들이 계속 생겨난 거예요. 여기서 삐져나와 가지고 뇌가 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뇌를 이해할 때에 하나의 관에서 쭉 올라와 가지고 맨 끝에 맥혀서 거기서 막 맥혔지만 세포는 계속 증식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뇌실이다. 쭉 뻗어 올라와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데 확 맥혔어요. 맥혀 가지고 계속 세포는 증식이 되니까 이게 이제 꾸불텅 돼 가지고 뇌가 됐는데 이게 뇌실이다. 그래서 뇌의 중심이 뇌실이다. 더 놀라운 것은 뇌실 안에서 뇌척수액이 만들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은 그 뇌척수액을 만드는 맥락중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세포들이 계속 늘어난 거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그럼 지금은 어떡해? 지금 계속 여기서 늘어나겠죠. 여기서 세포가 분열이 되겠죠. 세포가 분열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몸 전체를 관장하는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여기서 만들어진다. 이게 제 이론이고, 제 이론이고, 제가 볼 때 앞으로 10년 안에 확실하게 검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분포하는 것은 발견이 되는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형태적으로 발생하는 그 형태적으로 보면은 저게 아니면 만들어질 데가 없어요. 줄기세포가. 그래서 거기서 계속 만들어져갖고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그 만드는 걸 누가 만드느냐? 이 속에서 누가 만드느냐? 만드는 원재료를 누가 공급하느냐? 세포가 분열하는 거잖아요. 세포는 기존에 엄마 뱃속에서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준 하나의 세포가 계속 분열한 거지만은 그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정보를 누가 주느냐?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뭐냐? 심장의 끝이다. 심장의 정보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만들어진 뇌척수액이 어디로 가느냐? 정맥으로 가요. 정맥으로 간다는 얘기는 심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만들어져서 심장으로 돌아가요. 심장과 뇌에서 정보의 교환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 줄기세포들이 변화해서 어떤 거는 피가 되고 어떤 건 살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이제 가설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이게 이제 대뇌잖아요. 대뇌인데 대뇌를 생각할 때 항상 대뇌는 2mm 두께다. 얇은 막이다. 이렇게 생각. 그럼 얇은 막 안에 이렇게 두꺼운데 얇은 막 안에는 그냥 두부처럼 돼 있어요.
두부처럼 돼. 그것은 이 신호를 연결하는 축삭, 연결 신경세포의 축삭들, 전기선들이 가득 차 있다고 봐야 돼요. 전기선, 축삭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전기선, 축삭과 신경세포 그거 말고 또 가득 차 있는 게 글리아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뇌는 나중에 이제 대뇌에서 나오겠지만 뇌는 사실은 세포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글리아셀, 이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글리아셀이 더 중요해요. 글리아셀, 그 가득 채워져 있는 그 글리아셀이 튼튼해야 뇌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 일어났다. 여기서 만일에 여기에 뇌출혈이 일어났다. 그래갖고 저 세포들이 죽었다. 그러면 저것이 담당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다리다. 다리가 안 움직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저 세포들을 살리는데 이 세포에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고 저 세포는 어떻게 살아나냐면 저 세포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글리아셀들이 튼튼해져야 살아난다는 거죠. 잘 안 살아나잖아요. 그죠? 희한하죠? 중풍 걸리는데 아니 피가 좀 났다고 왜 세포가 죽냐고요. 예, 그죠? 예. 모세혈관 계속 생겨나잖아요. 모세혈관 왜 가서 못 생겨나고 연결이 안 돼갖고 왜 죽냐고요. 여기 우리 찢어지면은 반창고 하나 붙여놓으면 다 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래서 뇌를 생각할 때는 이 바깥 표면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적수죠. 적수. 그리고 지난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여기까지가 세 단계로 나눠서 연수, 뇌, 교내, 중뇌 이렇게 나눴죠. 그 뒤에 소뇌가 있고, 자,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소뇌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핵이 뭐였죠? 올리브 핵이 이쪽에 있고, 또 여기서 대뇌로 올라가는 핵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쐐기 핵이고 얇은 핵이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이 중뇌 위에 여기에 적핵이라는 게 있었고, 적핵 앞에 흑질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오는 12개의 12뇌신경 중에서 후신경과 시신경을 제외하고 전부 일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척수를 통해서 올라오는 발가락, 손가락, 몸통 전체와 오장육부의 감각 전체 그것이 척수를 통해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얼굴을 통해서 올라오는 12개 뇌신경, 후신경과 시신경 뺀 전체. 그래서 여기는 모든 감각 신호가 여기 다 모인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게 올라갈 건 올라가고 여기서 처리할 건 처리되고 해서 우리 몸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모든 감각 신호가 다 올라온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올라와요. 수십만 개씩 가닥이 있고 그것만 다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밀한 광통신선이에요. 신경이. 그게 다 올라와서 여기서 취합되어져 가지고 올라오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뭐냐면은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가공이 돼요. 가공되어져 갖고 그 가공된 것이 우리의 감정을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대뇌로 올라가서 우리가 그때서 비로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런 모든 과정이. 나는 그냥 찰나와 같은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대뇌의 각 영역별로 어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대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척수가 중요하고 이게 종합되어지는 뇌줄기가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신호를 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부분, 그것을 간뇌라고 해요. 간뇌, 변연계, 대뇌 기저에 이게 구분해. 그 부분이 이거예요. 보기에도 뭔가 걸쭉해 보이죠? 뭔가 있을 것 같죠? 네. 근데 저게 어려워요. 구조가. 다른 거는 쉽잖아요. 그냥 평면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다 되는데, 저거는 아유
책을 보면 볼수록 막 헷갈려요. 책마다 다 다르고, 입체적이라서. 그래서 그것을 오늘 공부할 건데, 오늘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머리를 싹 비우시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간뇌가, 그러니까, 뇌실을 중심으로 보면 쉽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뇌실이란 게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그 옆에 시상이 있고, 시상 하부가 있고, 그 옆에 뭐 조갑이 핵이 있고, 창백핵이 있고, 또 꼬리핵이 있고, 이런 해마,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전체 틀만 탁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은 천천히 공부하시고 그때 그거 공부하면서 이제 회로하고 같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인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하게. 공부하면 할수록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좋으냐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우리는 생각할 때 단어를 쓰면 그 단어,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뜻으로 그걸 해석하잖아요. 근데 뇌를 공부하고 나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무슨 뭐라고 막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구나. 사랑받고 너 잘했어 그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구나.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단어나 표현이나 이런 거 보고 막 대응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죠.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의 속뜻은 지금 이런 거구나. 좀 편도체가 막 활성화되어 있구나. 예? 시상에 문제가 있구나. 방상체가 좀 억압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자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거였구나. 그래, 이게 병이 됐구나. 그걸 풀어주는 거죠. 선생님이 제일 예쁘세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세요.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분의 꿈을 끌어내고 정말 멋져요. 정말 멋진 삶이에요. 제가 기도할 테고 온 우주가 선생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 안에 내부 구조, 머리를 싹 비우고 내부 구조를 한번 공부하겠습니다.